이번 주 증시의 키포인트는 2200포인트가 코앞에 놓인 코스피, 과연 이번 주에 더 상승을 해서 원상복귀, 즉 2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의 관심들이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변화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기일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외국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 그 다음에 기대감들, 그 다음에 매수 매도의 공방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금 우리가 좀 분석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에 집중이 됐는지 뭐 뻔하겠지만요. 네,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이런 그 매수 강도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익을 챙긴 동학개미들이 짐을 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짐을 싸고 있다. 네, 일단은 떠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CMA 예탁금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겨서 됐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객관에다가 주관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올라섰거든요. 좋은 재료들, 좋은 기대감,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심리 회복,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면은 주가가 더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네. 그런데 여러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은 약간 과매수 국면에 약간의 차익 공방,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가운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가는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사람들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세력들은 이제 굉장히 큰 좀 손실을 봤다거나 또는 상실감에 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곧버스라고 그러죠. 곧버스, 인버스에 투자하신 그런 분들 마이너스 6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60%인데 최근에 제가 수급 동향을 설명드릴 때 충분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물타기성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요, 평단가가 점점 낮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발에, 얼어있는 발에 오줌을 넣으면은 일단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고 녹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불게 되면서 물이 다시 얼게 되면 더 강력한 그런 충격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면 조금은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망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2200포인트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가 얼마만큼 잘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2200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대로의 추세로 돌아서겠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너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는 것은 이제 3월 이전의 수준, 즉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 과정을 지금 다시 유지해 나가겠느냐, 다시 글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분위기 자체가 다시 이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났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저항대를 넘어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예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쭉쭉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 고점까지 이제 95포인트가 남아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주가 한 5%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도 같죠. 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 요즘에 1%, 2%씩 막 쭉쭉 올라가니까 뭐 이번 주만 잘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2200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1일 날인데 이때 FOMC 결과 발표가 있어요.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때 발표되는 내용들이 약간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또 그 시점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이게 3, 6, 9, 12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래서 내 마녀가 댄스를 추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이 댄스라는 게 뭐 좋은 의미의 댄스가 아니라요. 그만큼 지랄 발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시장이 보통 이래요. 어느 일정 구간 안에 갇혀있는 그 지수 상황을 통해서 양쪽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가두리 형태의 그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리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인데 일단 변동성이 크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이런 그 가두리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다 생각됐을 때는 그쪽으로 그냥 밀어서 쭉 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은 글쎄요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률이 낮더라도 주가를 강하게 밀어비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높아진다라면 그냥 조정 없이 쭉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가두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포인트를 점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6월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단 가장 큰 이벤트로 이제 11일 날 FOMC 요거 잠깐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이 FOMC가 이제 이번에는 뭐 어떠한 결과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것들은 파월 의장이 선을 좀 그었죠.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 상황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희석이 됐다는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최근 보시면은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퍼죠. 퍼가 이제 22.4배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퍼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퍼가 상승했다. 이것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이제 뭐 상황이 힘들다 이런 부분보다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보다는 그냥 뭐 현재 시점을 잘 유지하자 뭐 이런 정도? 네,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계속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같은 경우들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시장에 뿌려진 돈을 걷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구 전략의 전초 단계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이 쫙 퍼져서 시장의 상승 효과를 이렇게 냈을 때 더 이상 우리 돈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되면 이제 돈을 차근차근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리 인상도 그런 부분을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축소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다는 것,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출구 전략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요,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는, 네, 5월 수출,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제 투자자 기대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중국의 수출 수입,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썩, 네,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죠? 네, 그 다음에, 6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 기업 낙관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그 다음에, 5월에는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 뭐 OECD 국가들도 그렇게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쭉 내려가다가 6월 11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금요일로 가면 이제 뭐 수출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11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서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1일 날 우리나라의 그런 만기일 변수,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 하면은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개선 효과로 봐서는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다. 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지만 시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 흐름을 더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간다라면 만기일에도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버리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시장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숨겨져 있는 악재를 본다면 이제 홍콩 쪽,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불거진다거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뭐 홍콩 쪽에서의 문제는 크게 악재가 될 요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들이 5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수급의 동향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급의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 외국인, 기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이런 사람들 다 수급 주체 아니에요. 뭐 대주주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이 세 가지 말고는 수급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급 주체별로 생각을 딱 나눠가지고요, 각자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승 장세 속에서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꼭지점에 들어와가지고 꼭지점에서 상투를 형성시키는, 즉 꼭지점에서 추가 상승을 더 통해서 약간 이제 과열의 국면,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에서 조금만 먹고 빠지는 역할인데, 왜냐면 이 기관들의 역할은 저평가, 즉 저점대에서 다 사들여갖고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오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네, 기관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 그 의미가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정말 이 수급의 순환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사기 전에는 누가 샀었죠?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방어해주고 있다.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지수의 저점을 잡아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해가지고 상승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관들은 이제 그동안 밑에서부터 올려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약간씩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물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제임스 토마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건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행태로 봐서는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5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죠.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네, 지금 2,435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900억 이렇게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감염증에 대한 확산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최악의 국면은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왜? 저평가 국면이기도 하고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증시가 상승 효과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를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저 깡촌에 있는 뭐 그런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야, 이 기업 저평가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건 뭐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들 있죠?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그 나라의 대표 기업들, 그 기업들의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외국 사람들이 뭐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결론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 얼마만큼 잘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짐을 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되게 재밌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짐 싼다. 수익 조금 났으니까 난 이제 갈래요. 뭐 그런 거.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막 그만해라. 마이 묻다 이거. 네. 미안해요. 감정이 좀 실려. 네. 이 시황의 새끼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마이 묻다 이거.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차익을 좀 챙기려는 그런 효과들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글쎄, 네, 정말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개인들이 처음에 동학운동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학개미운동 시작할 때 이제 가치 투자고 뭐 평생 가지고 갈 거라느니 뭐 장기 투자에 엄청난 기회라느니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수익 조금만 났다고 조금 홀랑 팔아먹고 아예 그냥 떠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하죠. 지금 이번 달 1일부터 4일까지만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CMA 계다 그 쪽에서 예탁금이 오히려 600억이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차익을 한 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소고기를 사 먹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익이 난 자금을 증시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지수 상방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조금 풀어서 해보도록 하죠. 증권사의 가장 큰 숙명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증시 안에 가둬두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바글바글해서 매매를 많이 해줘야지 돈을 버는 구조가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증시에서 이탈하는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수급적인 측면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한쪽으로 잘 뭉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일본의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서 증시가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배신이 난무하는 것이 개인들의 매매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밀어 올립시다 이렇게 해놓고 많이 올랐으니까 나 먼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아, 차익 실현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던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은 아니야, 더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그 어마어마한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조정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더욱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원래 100이 나와야 되는 게 50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즉 동학 개미 운동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를 먹고 팔았던 10%를 먹고 팔았던 또는 100%를 먹고 팔았던 일단은 수익을 내고 매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식 투자를 잘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이 관점들이 금액이 많이 나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22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코스피,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시장을 발목 잡을 만한 악재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외국인들이 5주 만에 연속적인 순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는 대형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동학 개미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 네, 증시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양분화된, 막 갈라지는 모습이 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는 더 가져갈 거야. 나는 팔 거야. 나는 좀 더 살 거야. 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강하게 밀어왔었던 동학 개미 운동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물량 다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부담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 매도의 연동이란 단 하나의 기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투자법이다. 이게 뭐냐면요, 약간 유동성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외통수 있죠? 고지식한 사람들. 그럴 때는 좀 유도리 있게 해라.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도리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가져라.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떠냐. 어쨌든 이렇게 하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딱 그렇게 있어요. 손절 매도를 3% 딱 정해놔요. 그래서 3%만 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다 마이너스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 매도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런 것도 기준이 없이 계속 바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시점에서 마이너스 3%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최종 지지선 또는 최종 저항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꼭 이제 뭐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자, 월요일의 시작은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힘내시고요. 시장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점점점 더 살찌고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수확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